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야 지도부가 모두 휴가 마무리하고 오는 16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향후 전국 어떻게 흘러갈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잼버리는 끝났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자꾸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보세요?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있죠.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과오가 있고요. 예. 또 전북도도 과오가 있고. 몇 대 몇 뭐 이렇게 혹시 몇 대 몇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문재인 정부 몇 대, 윤석열 정부 몇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곳이라도 예. 지난 정부든 현 정부든 또 예. 전북도든 어디 하나라도 정신이 좀 제대로 박힌 곳이 있었다면 예.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셋 다 너무 진짜 좀 뭐 상식에 이치에 반할 정도로 예. 넋이 나가 있나 고장난 시계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잼버린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고 예. 뭐 이태원 사태도 그랬고 오송 사태도 그랬고 예. 또 해병대 그 장병 그 사고도 그랬고 이게 뭐가 하여튼 넋이 나간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제정신 가시고 챙기고 뭐 이런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뭐 고장난 시계 아주 잔뜩 그 고장난 시계 그런 거를 보는 느낌입니다. 갯벌을 매립하지를 못할 거였다면 그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었다면 뭐 개체지를 전북 내에 다른 곳으로 급히 바꿀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근데 예.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저는 전에 듣기로는요. 예. 아직도 밤에는 뭐 서늘하다, 뭐 이불을 덮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공직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현장의 그런 상황하고 전혀 뭐 인지도 못하고 뭐 챙기지도 못하고 뭐 그냥 망연히 그냥 멍하니 있다가 당한 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만약에 전북도라도 제정신이 있었으면 또는 지난 문재인 정부라도 제대로 이었으면 아니면 현 정부라도 좀 뒤늦게라도 지금 이렇게 제정신이었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감사원은 감사를 한다고 하고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해야죠. 뭐 다 해야 된다? 예. 뭘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신랑이 버려서 진 빼고 서로 공방 벌이고 그럴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럼 민주당이 원하면 민주당 원하는 거 또 국민의힘이 원하는 거 다 몽땅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예. 이 사태를 그냥 유야무야 넘기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행사를 그르친 정도가 아니고 큰 엄청난 재앙이 또 반복되고 많은 피해가 생길 것이 우려됩니다. 예. 민주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 17일 출석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어떤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지금 백현동 조사를 그 피의자 신문 조사를 이제 어떻게 받느냐가 달려 있고 예. 또 그 대북 송금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공판정에서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제 어떤 거냐에 따라 좀 유동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앞으로의 상황 예측 말고 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민주당의 어떤 돌파구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이미 뭐 대장동 건에서도 그랬고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적 리스크는 더불어민주당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또는 경기도지사 일대의 그와 관련된 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그 건은 스스로 그 대응해서 그 무고함을 밝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당이 여기에 연동돼서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자칫하다 보면 당이 방체정방 뭐 이런 것들이 오물을 뒤집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미 뭐 이제 이재명 대표 원하든 원치 않든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패 정당으로서의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씌워져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이제 그것을 벗어나려면 뭐 그거를 차단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예. 차단시키는 방법 중에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이제 제가 주장을 했던 것인데, 예. 뭐 이재명 대표는 뭐 전혀 뭐 그 얘기를 들으려고 안 하니까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 영장 청구를 언제 하든 간에 만약에 이제 국회 그 정기 국회 중에 하게 되면 9월 중에 하게 되면 그 가결 투표 당론을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됩니까? 검찰이 여러 가지 그 수사나 뭐 이런 등등이 정략적인 그런 냄새가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빌미를 제공한 건 또 이재명 대표 쪽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미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대선 과정에서도 약속을 했고, 또 얼마 전에 교수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공언했지 않습니까?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원총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국민 약속은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켜져야 될까요?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를 해야 되겠죠. 가결 처리를 해야 된다. 근데 가결 처리를 해달라고 이원우 의원은 모든 의원이 가결표를 던져달라라는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걸 하건 안 하건 예. 약속은 지켜야 되겠지만, 예.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그 약속 지킬까? 또 다른 짓 하는 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기화로 해서 뭐 표결을 이렇게 해버리면 또 부결시켜버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려면 사전에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의지, 예. 또 이재명 대표의 의지를 표명을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고 검찰 뭐 사법부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보세요? 그 다음에 민주당은 그러면 탄탄대로입니까? 아니죠. 예. 지금까지도 뭐 여러 가지 더불어민주당이 놓여 있는 게 지금 내로남불, 위선적, 예. 뭐 도덕적으로 지금 돈봉투 사건, 코인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막 기본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제대로 척결하지도 못했고, 예. 그리고 또 제1당으로서 또 유능함을 보이지를 못했고, 예. 또 한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많은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또 이루지 못한 국민적 어떤 실망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죠. 그러나 이제 1차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은 실추되어 있는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재명 대표도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또 돈봉투 사건이나 코인 사건에 대한 아주 일벌백계의 그런 추상 같은 조치가 내려져야 되겠고, 예. 당이 좀 더 깨끗한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런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지금 다선 의원인데 혁신위가 제안한 올드보이 용태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올드보이 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찝찝한데요. 그래도 보이니까. 예? 보이. 예.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썩 뭐 좋은 깔끔한 이미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선출직은 뭐 예. 제가 저도 이해 당사자니까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만은 일반론을 말하면 선출직은 일정한 임기를 채우면 다시 또 정기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권자로부터 신임을 받으면 또 연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신임받지 못하면 또 퇴출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선거를 위해서 마치 분식하기 위한 무슨 분치라는 용도로 그런 청년 세대를 영입한다 하는
한다든가 또는 또 다선 의원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짐짓하는 모습은 사실은 대국민 속임수다. 지금까지 많이 해왔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유권자들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고 또 자연스러운 도덕성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걸러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이미지 쇄신론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 사퇴론도 결국은 민주당 이미지 쇄신론 아닙니까? 그러면은 올드보이 영태론도 그것과 연장선상 같기도 하고요. 필요하면 당의 전략적인 거에 의해서 명분을 갖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반대파를 치기 위한 거라든가 자기에게 좀 고가운 소리 한 사람들을 치기 위한 거라든가 이런 것 용도로 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합당한 기준도 있어야 되고 또 근거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그런 도덕성 실추나 이런 것만 봐도 다섯만이 문제가 아니고 조선 중에서도 돈봉투 사건이나 코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맹종하는 그런 부류들도 다선, 초선 가릴 거 없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정당성을 갖고 한다면 합당하겠지만 그게 정당하지가 않고 그냥 반대파나 고가운 소리 하는 사람들을 치기 위한 것으로 용도로 활용된다면 또는 대국민 어떤 눈속임 용도로 활용한다면 결코 국민들로부터 호응받기는 어렵겠죠. 방금 전에 그 맹종하는 부류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초선 다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맹종한다는 게 이재명 당대표에게 맹종한다는 건가요? 당내에서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시군요.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 있었다면 친문 소위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맹종하는 세력들이 친문 쪽에도 있었고 지금 또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잡고 거의 압도적인 그런 리더십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또 맹종하는 그룹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도가 너무 지나친 그런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룹들은 정치에서 아주 그 곰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류들 아니겠습니까? 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교도소에 가게 되면 의원님이 가장 좋아하실 거다. 아이고, 그럴 리 있겠습니까? 당 대표 인분이 교도소를 간다. 그런 걸 상당하기도 싫습니다만, 그걸 좋아한다고 하는 건 김재원 최고가 좀 근거를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상대당 얘기라 하더라도 지나쳤다. 안 좋은 불행한 일에 대해서 마치 그렇게 조롱하듯이 하는 건 좋은 정치인의 덕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뭔가 그 전에 어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할지 지금 예정된 어떤 수순 전에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그럴 용기가 있다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용기와 배포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을 방패 삼아 버텨온 거 아니냐. 이런 상반된 시각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방송에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더. 괜히 또 경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